그분들이 사는 세상 수성구에 너무나도 귀한 대형 신축이 분양합니다. 바로 빌리브 헤리티지입니다. 어쩐지 서사가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고급 아파트, 이 희소한 신축 대형에 들어가서 사실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경구 아파트와 함께 빌리브 헤리티지 함께 살펴보시죠. 빌리브 헤리티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4가 1025-1번지 외 100호필지에 146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 11월 7일, 1순위는 11월 8일, 2순위는 11월 9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5일 되겠습니다. 총 4개의 타입으로 공급을 합니다. 151타입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16억 1,900만원, 가장 큰 223타입의 경우에는 21억 7,100만원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3년 8월이고요. 시공사는 신세계건설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뭔가 고급진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동영상이 재생되면서 뭔가 이 필름 감성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헤리티지는 유산입니다. 신세계건설이 고급 아파트를 선보입니다. 이 위치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시장에 윤호견 할매떡볶이가 있는 곳이죠. 신천시장 사거리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못내 아쉬운 입지입니다. 범어천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동천초등학교 배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시 애매하고요. 구축 속에서 신축이라고 하는 존재감이 있는 단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성구라는 이름이 붙는 건 맞는데 어쩐지 공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아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학군과는 전혀 무관한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슬리퍼를 신고 할매떡볶이를 포장하러 갈 수 있다는 것이 메리트는 아닐 겁니다. 151타입이 127세대, 159타입이 12세대, 175타입이 5세대, 223타입이 2세대 공급이 됩니다. 전 타입 50평형 이상의 대형으로 구성된 146세대 고급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선시공 후분양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세계건설의 후분양 전략이 시장 분위기를 잘못 만나 상당히 아쉽습니다. 빌리브 헤리티지의 주차 대수는 331대로 세대당 2.21대를 보여줍니다.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 구역에는 2대만 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슈퍼카 2대를 소유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하에는 세대 창고도 들어갑니다. 골프 장비를 넣기에 좋겠습니다. 대구 전체를 넣고 50평 이상의 면적을 가진 100세대 이상 입주 10년 이내 아파트는 고작 이것뿐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단지가 분양 예정 단지일 뿐 현재 기축 단지는 10군데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대형 아파트는 13년이 넘은 구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 구축에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과 그냥 신축으로 바로 입주하는 거 비교해보면 계산이 나올 겁니다. 50평을 리모델링 하려면 좋기 2-3억은 들겠죠. 수성구 내에 대형 신축이 무진장 귀하다는 점, 애초에 이 단지의 타겟은 일반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렇게 타겟팅 되어서 지어졌다는 점, 여전히 제니스의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대형 신축 프리미엄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범어 W, MBC 주상복합 두 단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니스와 리더스뷰, 하이빌의 자산가들은 과연 새로운 곳으로 옮겨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실까요? 이어서 단지 배치와 동호수 배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쩐지 프라이빗하고 시크릿합니다. 이런 단어를 쓰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빌리브 헤리티지는 2개 동으로 공급이 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떨어져 있는지를 몰랐는데 측면에서 보니까 뒷동이 떨어져 있군요. 창문을 보면 이 단지의 주력 평수인 151타입은 4베이 판상형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도 창이 4개입니다. 그럼 북쪽을 바라보는 방도 4개의 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가장 아래에는 223이 배치가 됩니다. 101동의 1층에 2세대가 들어갑니다. 이 지하 공간은 취미 공간입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이 썬큰을 세대해 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1층이라는 단점을 지하 취미 공간과 썬큰으로 극복시킵니다. 대단합니다. 159타입이 그 위로 들어옵니다. 101동과 102동의 2, 3층에 12세대 배치됩니다. 여긴 주방 위쪽으로 개인 테라스가 들어갑니다. 이 테라스 공간이 3평 남짓 됩니다. 헤리티지의 조경과 범어천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151타입이 주력으로 배치됩니다. 총 127세대이고 4개의 층에 들어갑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175가 101동에 25층과 29층, 고층에 5세대 들어갑니다. 이 4개의 층은 5베이 구성이 되겠네요. 펜트하우스입니다. 방이 5개로 구성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가장 아래 223, 그 위로 159, 151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펜트하우스의 175 이렇게 단지 배치가 구성이 된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지는 정남향을 바라봅니다. 판상형에서 정남향,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겠죠. 이어서 평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평면도가 없어서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이후 손으로 그렸습니다. 먼저 151 타입입니다. 주력으로 공급됩니다. 총 127세대 공급되고요. 현관에서 다용도실을 지나서 주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현관 창고가 상당히 큽니다. 복도 팬트리도 있습니다. 욕실 1의 경우에는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면대가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은 욕실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변기 있고 샤워부스 있고 다 별개로 구성이 됩니다. 이 주방과 다이닝을 묶어두고 거실을 분리했습니다. 거실 공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곳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두 공간이 다른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방의 경우에는 이렇게 싱크가 있고 다이닝을 할 수 있는 아일랜드가 중간에 세로로 배치가 되어서 공간적으로는 전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식탁을 한 개 놓은 구성으로 모델하우스에는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방들은 보시면은 야, 이 정도는 되어야 방이지 하는 수준의 크기가 됩니다. 이 무엇보다 방 4가 엄청나게 깊습니다. 듣기로는 5.9m였던 것 같아요. 안방과 가깝기 때문에 서재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은 거실과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드레스룸의 경우에도 폭이 가로로 넓어서 들어갔을 때 좁은 느낌이 들지 않아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159 타입입니다. 101동과 102동에 2, 3층에 공급되는 12세대. 여기는 151과 동일한데 요게 독특합니다. 오픈 발코니, 이렇게 문이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 공간이 대략 2에서 3평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나름 괜찮은 면적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빌리브 헤리티지의 펜트하우스, 가장 특별한 세대가 되겠죠. 101동에 25층에서 29층, 고층에 공급되는 5세대입니다. 보시면 방이 5개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웨이 판상형이니까 남쪽으로 방이 4개, 그리고 거실까지 해서 총 5개의 베이가 남쪽을 바라본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북쪽으로 방이 하나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151과 구조 자체는 거의 동일한데 5베이의 한 자리 가장 서쪽에 이 침실 3이 추가가 되고 드레스룸이 붙는 거, 이만큼의 면적이 추가된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이 하나가 더 생기면은 어떻게 써야 할까 살짝 고민이 되긴 하네요. 오히려 여기를 메인 드레스룸과 DP룸으로 만들고 여기를 서브 드레스룸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223의 경우에는 1층에 배치가 됩니다. 아니 어째서 가장 넓은 면적을 1층에다가 배치했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모델하우스에 가보니까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1층은 매우 특별한 2세대입니다. 취미 공간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 공간이 다락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관례잖아요. 근데 이게 지하로 들어갑니다. 아니 취미 공간을 지하에 넣는다는 건 여기를 그냥 헬스장으로 써라는 건가?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하게 선큰을 배치해서 위에서부터 햇빛이 지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 세대에 선큰이 들어간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지하에 가족실과 방 2개가 들어가는 놀라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큰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실제 공간은 더 넓게 느껴지겠죠. 좀 더 비밀스럽고 좀 더 프라이빗한 223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비규제 지역 청약 자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2기가열지구 비청약 과열지역으로 2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고요. 5년간 투기가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 1순위 제한을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입니다. 최대 3년 동안 조치되고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고요. 8호 초과는 추첨제 100%로 공급됩니다. 예비 당첨자는 300%를 뽑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대출 시점에 따라서 LTV, DSR 대출 제한을 적용받고요.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도 전자 수입인지 15만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빌리브 헤리티지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대경화가 좋아하는 무무. 그런데 분양가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151 타입 16억 1900만원이고요. 159는 15억 100만원, 175는 22억 4600만원, 223은 21억 7100만원 되겠습니다. 읽었는데 되게 비현실적인 숫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159 타입과 223 타입이 다른 면적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층이 낮기 때문이다. 아까 단지 배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40%, 전액 무이자 대출이고요. 잔금 50%가 되겠습니다. 23년 8월
투자까지 잔금 50%를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이고요. 전타입 발코니 확장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주방 패키지와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일괄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무조건 해야 되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 패키지와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간 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한다는 거겠죠. 주방 패키지가 1억 5,560만원, 시스템 에어컨 6대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와우. 151 당첨 시 계약금 10%, 옵션 계약금 10% 해서 1억 8,050만원, 159 당첨 시 1억 6,870만원, 175 당첨 시 2억 4,330만원, 223 당첨 시 2억 3,6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151 타입은 사실상 17억 8,600만원입니다. 참 판단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입지는 탑 클래스가 아닌데 가격은 현재와 같이 받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남는 돈을 주거에다가 아무렇게나 파킹하지는 않습니다. 근본 자산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거주의 가치에 얼마나 투자할지 이미 결정해 두셨으리라는 거죠. 자본주의 정글은 새롭게 등장한 친구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판단 기준은 가격일 것입니다. 가격이 전부 말해줍니다.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인가? 그건 결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줄 것입니다. 간혹 여론을 보다 보면 그들이 사는 세상이기에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굳이 나 자신을 저 자세로 낮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에 대한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어야 나중에 내가 부를 이룩했을 때 보다 현명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비교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리브더 제니스입니다. 전용 146 기준으로 살펴보면 낮은 호가는 17억 5천만원, 높은 호가는 22억, 실거래가는 19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대구의 랜드마크이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앞으로 절대 없을 것 같은 주상복합 대단지 두산 리브더 제니스입니다. 이 단지를 비교 입지에 넣다니 어쩐지 기분이 굉장히 요상합니다. 두산 리브더 제니스가 지어진 2009년과 빌리브 헤리티지가 지어진 2023년은 총 14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11월 1일에 전용 204 타입에서 17층이 24억 5천만원의 실거래가가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가격이 높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황금내거리의 수성 SK 리더스 뷰입니다. 전용 154 기준으로 현재 낮은 호가는 16억, 높은 호가는 22억, 실거래가는 15억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56층의 황금내거리 랜드마크, 대구 어디에서나 보이는 웅장한 자태, 중층이 15에서 16억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SK 리더스 뷰는 2010년 준공된 단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성 동일아이빌 레이크시티입니다. 전용 160 기준으로 현재 낮은 호가는 15억, 높은 호가는 163이 17억 정도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15억 3천만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구볼대로의 소음이 없는 쾌적한 대단지, 진짜 부자들이 거주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 선택한다는 그곳입니다.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 3가 롯데캐슬입니다. 전용 161 기준으로 낮은 호가는 14억, 높은 호가는 19억 5천, 실거래가는 13억 9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성 3가 롯데캐슬은 802세대로 대단지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머 월드 메리디앙 웨스턴 카운티입니다. 사실상 헤리티지와 가까이에 있는 중형 단지가 되겠죠. 전용 168 기준으로 현재 낮은 호가는 12억, 높은 호가는 16억이고요. 실거래가는 10억 7,500만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월드 메리디앙 역시 2008년 단지이지만 이 입지에 대한 평가는 제니스나 롯데캐슬에 비하면 냉정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축보다 입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땅입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시장 분위기 223, 175, 159, 151. 범접할 수 없는 그분들이 사는 세상. 신축 vs 입지. Honors Society. 어쩐지 서사가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야기는 가격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모여들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 단지를 공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비밀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붙여야 합니다. 언어들의 프라이드를 세워줄 수 있게 정성스럽게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영업할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언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니 말이죠. 그러면서도 동호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현재의 분위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의 입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등장했다면 그만한 관심과 이야기가 붙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회자되는 분량이 적다라는 것은 첫째로 가격에 압도된 사람이 많거나 둘째로 이 가격은 용납이
부합이 전혀 안 되거나 셋째로 더 좋은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대수가 가지는 고질적인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니스가 1494세대, SK 리더스뷰가 788세대, 하이빌이 1411세대입니다. 헤리티지가 146세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을 담는 그릇이 약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대구의 대형은 희소합니다. 84면 충분해 보다 대형에 살고 싶어로 눈을 높여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단지에 관심을 두는 분들에게 주거란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것입니다. 전혀 안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살아보고 싶은 곳은 대구박물관이 훤히 보이는 태왕하너스 87평입니다. 다시금 그 꿈을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